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네가 가라. 하와이. 안녕하십니까, 센터장입니다. 2001년 잊을 수 없는 남자의 영화가 한 편 개봉을 했죠. 곽경택 감독, 유호성, 장동건 주연의 영화 친구.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구석구석을 다 가보고 부산이 배경인 영화는 다 찾아볼 정도로 영화의 도시 부산을 좋아하는데, 그게 이 영화를 본 이유 같습니다. 부산 출신인 곽경택 감독이 실제 건달이었던 친구와의 추억을 담은 영화라고 하는데요. 각본 대부분을 실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합니다. 책이야! 상대가! 고마 주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도입부의 소독차 씨는 시나리오 작업 당시 제작 부장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헌 제작 부장은 준석의 기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 4명의 아역 배우들은 부산 현지에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촬영 전에 4명의 성인 배우들과 보름간 합숙을 했는데, 서울 출신인 장동건 배우는 이때 사투리를 익혔다고 합니다. 감독이 대사를 녹음해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준석아! 감독은 친한 형님의 이름인 준석이 왠지 좋아서 주인공의 이름을 준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씬이 크랭크인 하는 날 첫 번째로 찍은 씬입니다. 부산의 상징적인 곳을 찾아 영도 다리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날 부산시에서 출근 시간에 교통을 통제해줬다고 하네요. 역시 영화의 도시. 알아. 이게 진짜 녹음기처럼 되는지 봐야지. 감독은 이런 비디오를 고등학교 때 처음 접했다고 하는데요. 야한 비디오를 보기엔 좀 어린 나이이지만 중호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 이런 시퀀스를 넣었습니다. 저거를 바로 월경이라 하는 게. 그리고 딴 것도 보여줄까? 이 오락기는 비디오 게임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퐁 게임기입니다. 옛날 걸 그대로 가지고 오지 못해서 화면만 비슷하게 재현해 만들었습니다. 어떤 거 살래? 1976년의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 플레이보이 잡지사를 컨택해서 실제 1976년도의 잡지를 받아서 사용했습니다. 이곳은 감독의 모교인 토송초등학교 앞에서 찍었습니다. 아니다, 내 집에 가서 돈 좀 갖고 올게. 야한 사진을 보고 돈을 구하러 가는 이 아이는 사실 원래 찍기로 한 아역 배우가 너무 개성이 없어서 촬영 몇 시간 전에 토송초등학교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낸 감독의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몇 시간 연습을 한 건데 이 정도면 연기 천재 아닌가? 감독과 미술팀은 제작비가 넉넉치 않아서 이런 작은 소품들로 시대상을 보이려고 더 노력했습니다. 이곳은 영도다리 밑에 있는 자갈치 맞은편의 부두입니다. 이재용 배우는 감독의 전작인 억수탄과 닥터 K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운전을 못했는데 이 영화를 위해서 운전을 배웠다고 하네요. 이 씬을 찍은 시기가 10월 말쯤이라 날이 추워져서 아이들의 입술이 새파랗게 질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감독은 괜시리 미안해서 같이 물속에 들어가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아시아의 물결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니는 누가 더 빠를 것 같노? 이 씬은 진짜 꼭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바다 위가 아닙니다. 바다가 멀리 보이는 언덕 위에 튜브를 놓고 연출부 스태프들이 지렛대로 튜브를 움직이고 바가지에 떠놓은 물을 튀겨서 마치 바다 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저희 남한여고 21회 개교 기념일을 이 강당의 학생들은 모두 경남여고와 해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사람들 저거 층학 공부 새끼들 아이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한다면 된다! 저 관종역은 원래 영화 제작부의 유병석 실장인데 끼가 너무 많아서 감독님이 직접 부탁을 해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로커스트의 곡 하늘색 꿈을 선택했었는데 박지윤의 리메이크 곡이 있어서 포기하고 당시의 곡이면서 세련된 음악을 찾다가 시대를 앞서간 명곡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를 선택했습니다. 이 컷은 2배 빠른 속도로 노래를 부르고 2배속으로 고속 촬영을 해서 분명 슬로우 모션인데 립싱크는 맞도록 촬영했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기법이라고 하네요. 장동건 배우는 교복 세대가 아니어서 그 시절 일진의 패션은 아버지께 자문을 구해서 구현했다고 합니다. Something like dirty air, pollution comes in two main phases. 이게 어느 나라 말이고? 이 말도 안 되는 영어쌤의 캐릭터는 감독의 중학교 시절 영어쌤과 기술쌤을 합친 이미지를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감독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진인사 필름의 대표이신 양준경 대표입니다. 투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한 말해볼 사람. 이 대사는 그 시절 영어 시간에 이 수동태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서 쓴 대사입니다. 처음 만난 이분은 연출부 조감독입니다. 진짜 세게 맞아야 하는 부분이라서 배우에게 부탁을 하지 못하고 연출부 조연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공부를 이꼴하질 않아. 어이? 이 컷도 정말 세게 맞았는데 다행히 한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당시 30대인 유호성 배우는 어려 보이기 위해서 양볼에 보톡스를 맞았는데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씬을 찍어서 정말 아파했다고 합니다. 이 교실은 감독의 모교인 부산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실제 부산고 학생들이고요. 버스 안내양역은 메이크업 팀의 막내인데 감독이 보기에 이미지가 너무 딱이어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이 씬은 버스 소리 때문에 동시를 딸 수가 없어서 후시 녹음했습니다. 버스 밖에 보이는 차를 안 보이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제작비가 좀 더 있었다면 버스 밖에 옛날 차가 좀 보이게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합니다. 자라마 한 머리 할지도 모르는데 하여간 남자놈들이란. 그라 범생이어도 혹시나 하는 기대를 해보는 상택입니다. 이제 안 온다 했다며. 감독은 장동건 배우에게 이 이마에 주름을 보여달라는 주문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씬 역시 감독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실제로 친구 집에 여자들이 있다고 해서 정말 오랜만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어색한 분위기와 방구석에 고양이까지 모든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하네요. 봐라, 손수건도 갖고 다닌다. 감독은 왜 그때 손수건을 가져갔는지 모르겠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이곳은 양수리에 세트를 만들어 따로 찍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퀀스 동안 소변을 보는 준석은 정말 친구 아이가? 내는 네 시다발이가. 감독은 극중 인물의 대립이면서 실제 두 배우의 눈빛 연기 대결을 보는 것이 행복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고 합니다. 죽고 싶나 씨. 주먹을 한번 쥐어 보이는 건 장동건 배우가 낸 아이디어입니다. 동수가 한 번쯤은 개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고 하네요. 네 억수로 순진하네.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범생이의 일탈이 시작됩니다. 그동안은 이곳은 실제 부산의 롤러스케이트장에 바닥을 까맣게 칠하고 전구를 새로 달아서 세팅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실제로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촬영을 해서 이렇게 빠른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액션캠이 흔치 않던 시절인데 촬영 감독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 목폴라도 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고 왜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감독이 실제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배우의 연기와 카메라 패닝이 잘 맞아야 하기 때문에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어서 모든 배우와 스태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긴 용두산 공원입니다. 사실 이곳은 일반인들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인데 감독이 어렸을 때부터 한번 올라가 보고 싶었던 곳이라 이곳을 헌팅해서 올라가 봤다고 합니다. 상태가 아예 누굴 조질 때는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빙신으로 만들어삐라. 이 대사도 감독이 실제 친구에게 들었던 말인데 그 당시 친구가 무섭게 느껴졌던 기억이 있다고 하네요. 나 잘됐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 거다. 우리 기념으로 양 앞으로 땡길래? 극장까지 가게 하기 위한 대사인데 좀 자기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이 유명한 음악은 감독이 고등학교 시절 사진부에 들어갈 때 환영회에서 소주병에 숟가락을 꽂고 불렀을 정도로 좋아하는 음악이었다고 하네요. 원래 누나들하고 같이 해. 이 씬 역시 뒤에 차들이 보여서 클로즈업으로 가까이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스크린 속의 안경점 광고는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광고 속의 모델은 조감독입니다. 와, 시래끼. 이 옛날 화장실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냄새가 심했다고 하네요. 아, 새끼 오줌 싸는데. 이 씬의 액션은 위험하고 어려운 촬영이라 심혈을 기울여서 찍었습니다. 이 한 씬을 찍는데 4일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 창틀은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유리는 슈가글래스입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유호성 배우의 몸 쓰는 모습을 자세히 봐두고 이후에 영화 챔피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습니다. 이 시체 역은 더미가 아닌 실제 연기자입니다. 이 씬의 창문은 모두 실제 유리로 진행을 해서 엄청 위험한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모두 슈가글래스로 하려면 제작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제 유리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독은 본인의 모교에서 이런 촬영을 하는 게 왠지 미안해서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구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교장 선생님은 영화가 뜨면 다 괜찮아지니까 꼭 성공하라며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일생일대 큰 결심을 했다. 감독이 학력고사를 말아먹고 아버지에게 혼난 후 가출을 해서 친구를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내가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한 놈이라도 내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그때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그 친구가 그때 실제로 이런 말을 해서 대사로 활용했습니다. 와, 어서 와 친구들아. 우리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했던 이 유어성 배우의 연기는 실제 금단 현상이 이렇지 않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서 감독과 배우는 좀 아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씬은 테이크를 너무 많이 반복해서 편집을 하다 보니 담뱃재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졌다 짧아졌다 합니다. 이 씬 역시 주변이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얼굴 클로즈 위주로 촬영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엄청 큰 스트레스였다고 하네요. 준석의 집은 부산에 몇 개 남지 않은 일본식 적산 가옥에서 찍었는데 지금은 허물어지고 빌라가 들어섰다고 합니다. 왼쪽에 이 보디가드 역은 태권도 사범님을 캐스팅했습니다. 원래 건달의 역할이 뭐고 양지를 떡 밟고 환하게 해주는 게 건달 아이가? 뭐라는 거야. 뭐 이런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개똥 철학을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니까 묘하게 설득이 되네요. 준석의 상복은 더 큰 건달로 발전할 것을 예상하도록 갑옷 같은 느낌이 나도록 새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나는 장고의 행님 밑으로 들어간다. 이 얼굴의 실루엣과 벽의 질감, 카메라 앵글에 들어오는 그림이 너무 멋있어서 감독이 매우 만족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악수를 하고 동수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 동수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 씬이 나름 위험한 장면인데 스턴트 배우 한 명 없이 모든 배우와 제작부 스태프들이 실제로 운전을 해서 찍었다고 합니다. 아직 개통이 되지 않은 도로라 차선이 없어서 테이프를 붙여서 차선을 만들었습니다. 새끼야! 상대마! 우리도 있다. 유아파 건달이라고. 뭘 배워오는지 모르겠지만 유학파 건달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탁구공을 차갑게 해서 당첨을 시키는 건 옛날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니 지금 누구한테 공 갔잖아. 이분은 감독의 군대 시절 고참인데 당시의 이미지가 딱 생각이 나서 찾아가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대충 어떤 이미지인지 알겠네. 내일 저녁에 목마르 온나? 네가 오라면 내가 가야 되나? 준석의 뒤에 보이는 신복 도르코와 동수의 신복 은기의 대립도 만만치 않은 긴장감이 보여지도록 연기를 했고 촬영도 했는데 감독은 한 컷에 두 가지 긴장감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아서 서브 캐릭터의 연기를 잘 못 보여준 것이 아쉽다고 말합니다. 당시 신인이었던 정훈택 배우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술을 먹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래도 못해서 감독에게 엄청 혼났다고 하네요. 밴드 마스터는 실제 트랜스젠더인 김준희 배우입니다. 오빠 그냥 너무 멋지더라. 사실 분량이 더 많았는데 영화가 너무 길어져서 삭제했다고 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준석 역시 실제 감독의 친구가 부르던 노래와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 씬 전에 동수가 아버지께 가슴에 멍이 들 정도로 세게 맞았는데 그 씬도 아쉽지만 삭제했다고 하네요. 배우와 감독이 동수의 캐릭터를 잡을 때 이 씬의 연기가 여러 감정을 표현하기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감독은 이날 아침부터 장동건 배우 근처에 아무도 가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경찰 수석갑니다. 이 전화 목소리는 원래는 없었는데 편집을 하면서 감독이 직접 후시로 녹음을 해서 넣었습니다. 차 속에 보이는 이 세 명은 얼굴은 제대로 안 나와도 되니 살벌함만을 살리자고 스태프들과 회의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오는 장면부터는 세트에서 찍었습니다. 이 유리는 슈가글래스이지만 맨발로 이렇게 밟으면 위험하고 몽둥이는 특효팀에서 만든 소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맞으면 아픕니다. 준석이가 시켰더나? 원래는 칼로 아킬레스건을 자르는 장면이 있었지만 너무 잔인해서 삭제를 하고 소리만 인서트로 넣었습니다. 아무리 무술팀 배우라도 바둑판에 칼이 박히도록 던지기가 쉽지 않아서 테이크를 여러 번 반복해 찍은 컷입니다. 나는 15cm 이상만 되면 살인교육을 마치 EBS 선생님처럼 가르쳐주다니 이상하게 살벌하게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느낌 있는 화장터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녀서 이런 구식 화장터를 찾았습니다. 지날 친자에 옛 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억수로 멋있는 말 아이가?
이 세 잔의 소주잔은 어머니, 아버지, 또 하나는 동수를 위한 잔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 소주잔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구한 소품이라고 합니다. 뭔가 고민하는 듯한 은기를 카메라 앞에 배치하고 준석이 들어오면서 은기를 힐끗 보는데 나중에 은기가 동수를 배신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위한 복선으로 연출한 것입니다. 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이 장면을 촬영 초중반에 찍었는데 이 씬을 찍으면서 감독은 이 영화가 확실히 될 거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네가 가라 하와이. 장동건 배우는 촬영 당시 이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평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준석이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은기의 얼굴을 카메라 정면에 배치했습니다. 공항예. 보통 영화적으로 자객이 상대를 노리는 느낌의 시선으로 촬영을 하는데 이 씬은 반대로 노려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보는 느낌으로 촬영을 해서 관객이 동수가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기존의 컨벤션을 버린 모험적인 장면이라고 하네요. 이 씬을 찍기 위해 카메라 5대를 준비했습니다. 한겨울인데 비를 뿌려가며 찍느라 모든 배우와 스텝이 고생을 했다고 하네요. 이 대사는 내용의 전달보다는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 뭔 말인지 잘 안 들려도 목소리를 최대한 내리깔고 한 대사입니다. 동수의 죽음이 한 번 더 느껴지도록 생선 회치는 모습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습니다. 창밖에 배가 지나가고 카메라가 붐 다운 되면서 반대편 창 밖으로 빠지는 이 어려운 씬을 찍기 위해 촬영 감독이 정말 열일하셨다고 합니다. 이 면회 장면은 동수 아버지와 중호가 교차 편집되는데 사실은 진숙이까지 3명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석의 감정선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김보경 배우의 분량은 드러냈다고 하네요. 감독이 1분가량 멍하게 있어달라는 주문을 했더니 유호성 배우는 1분이 넘도록 눈을 단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640, 227. 사실 감독은 66년생인데 영화에선 교복을 마지막까지 입었던 세대로 설정을 해서 64년생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장면과 이후 성택이 면회하는 장면에서 유호성 배우의 연기를 보고 감독은 스태프들 몰래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원래 한국 교도소의 면회실에는 철망이 없지만 단절된 느낌을 주기 위해 철망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갖고.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실제 친구에게 면회를 갔을 때 실제로 하고 들었던 말을 대사로 사용했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실제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고민을 했을 때 어렸을 때의 추억을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씬을 연결했습니다. 자, 영화 친구의 이모저모를 알아봤습니다. 남자 냄새 물씬 나는 시간이었는데요. 난 부산 사람도 아니고 내가 살았던 세대도 아니고 겪어본 적도 없는 일들이지만 왠지 이 영화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